그날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은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김다정의 사고 이후 이 지역의 집은 겉으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는 각자의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이수빈은 박성재 문제로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집안 공기를 살폈고 김다정은 몸보다 마음이 더 늦게 회복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사람은 바로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일에 묻혀 그냥 지나쳤을 작은 장면들이 요즘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은호가 집에 들를 때마다 이상철은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을 돕기 위해 온다는 말은 맞았지만 지은호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고 필요 이상으로 조용했고 필요 이상으로 이 지역의 동선을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해맑고 책임감 강하고 남을 먼저 챙기는 성격? 이상철은 그런 지은호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철은 지은호가 김다정보다 이수빈보다 심지어 자신보다도 더 이 지역을 먼저 살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지역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지은호는 괜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이 지역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면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표정이 금세 가라앉았더라고요. 이상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후배 눈빛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그는 평생을 아버지로서 책임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한 결과가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이상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은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만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주 조용히. 그러던 어느 날 지은호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다정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상철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철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집 근처에서 지은호를 마주치게 됩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고 화면에는 이 지역의 이름이 떠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끄는 흔적이었지요. 이상철은 그 장면 하나로 확신해 버렸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는데요. 이상철은 그 표정을 보고 더 확실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른 앞에서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어 보였거든요. 집에 안 들어간다더니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이상철은 웃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한 말투로 물었지요. 지혁이는 연락 안 되나?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이상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지요.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 마음을 내가 언제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 다음 날 이상철은 일부러 지은호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김다정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했지요. 차 한잔 하자고? 지은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게 더 이상철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는데요. 이상철은 한참을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의 허전함, 김다정의 사고 이후 느낀 두려움, 자식들이 다 커버린 것 같은 서운함 같은 것들이었지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주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상철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은호야, 내 아버님, 너 우리 지역이 좋아하냐? 그 질문은 조용했는데요. 지은호에게는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웃어 넘길 수도 있었고 부정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 모습 하나로 이상철은 모든 걸 알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된다. 이상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지은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뭐가 죄송하냐? 알면서도 마음이 안 접혀서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배신감도 없었는데요. 대신 묘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지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은호야. 네. 이건 내가 지혁이한테 말해줄 일이 아니다. 지은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아버지가 대신 정리해주면 안 되거든. 그 말은 지은호에게 위로이자 짐이었습니다. 숨길 수 있다는 안도감과 혼자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이후 이상철은 더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지혁이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 지은호가 상처받는 순간들, 지은호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 돌아서서 표정이 무너지는 순간들. 이상철은 그 모든 걸 알고도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빈과 박성재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수혁은 수빈을 지키느라 예민해졌고 그 예민함은 고스란히 지은호에게도 향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접으려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상철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말처럼 안 접힌다. 어느 날 밤 이상철은 술에 취한 이지혁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무심코 말했지요. 아버지, 나 요즘 더 귀찮아졌어요. 사람 마음 건드리는 거. 그 말에 이상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이상철은 그날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이 침묵이 과연 아이들을 지키는 선택일까? 그리고 시청자는 느끼게 됩니다. 이상철의 침묵이 언젠가는 가장 큰 폭발로 돌아올 거라는 걸요. 지은호의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이지혁이 외면할수록 이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이 집안의 화려한 날들을 어디까지 뒤흔들게 될지 말이죠.